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배짱이의 서재, 책 읽는 배짱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도서는 하루야마 시게오 지음, 삶을 바꾸는 뇌 분비 호르몬의 비밀, 뇌내 혁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롤로그.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접점에서 치료한다.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의학이다. 내가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아쉬움과 안타까움 때문이었다. 나는 일본 교토에서 동양의학을 가업으로 삼은 가정에서 태어나 4살 때부터 할아버지에게 모미 수업을 받았다. 모미란 침과 뜸을 이용한 침구, 지압술을 말한다. 침구, 지압술에 관한 모든 내용을 전수받은 뒤에는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침술사 자격을 획득했고 그 후 할아버지가 환자를 치료할 때 보조 역할을 했다. 나는 경험을 통해 동양의학이 인간의 몸 상태를 호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서양의학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 명확함에 놀랐다. 서양의학은 병에 관한 학문으로 질병의 원인과 치료 방법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엑스레이를 찍거나 여러 검사를 통해 수치를 들어 설명하는 등 동양의학과 달리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다. 동양의학은 허와 실, 양과 등의 말을 써서 진부한 느낌을 준다. 게다가 철학적인 설명으로 보통 사람은 들어도 이해하기 어렵다. 내 경험상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가 하면 생활습관병이나 만성 피로에 의한 어깨 결림, 요통 같은 증상은 동양의학이 단연 우세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 정말 아쉽고 안타까웠다. 동양의학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을까? 동양의학을 서양의학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후 나는 도쿄대학에서 서양의학의 문을 두드리기에 이르렀다. 서양의학을 전체적으로 배우자 동양의학이 지닌 효력에 한층 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당장 내 생각을 펼칠 수 있는 병원을 세워야겠다고 마음먹었으나 아직 시기상조다 그만두라는 선배들의 만류로 계획을 접어야 했다. 얼마간 남의 밑에서 경험을 쌓아 의사로서 인정을 받고 나서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선배의 충고에 따라 나는 몇몇 병원에서 소화기 계통 외과의로 경험을 쌓았고 마침내 병원을 세울 수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의 일로 가나카와현 주오린칸에 위치한 전원도시 후생병원이다. 2010년 당시 병상 수는 260상이었으며 내과, 외과, 소아과 등이 있는 종합병원이다. 동양의학에 미병이라는 말이 있다. 병에 걸리기 일보 직전인 상태를 말하는데 그런 사람을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 동양의학의 목표이다. 또한 우리 병원의 목표이기도 하다. 요즘의 병원은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진료하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인데도 말이다. 우리 병원을 찾은 환자 중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 있었다. 그는 103kg의 고도 비만이었다. 예비 신부로부터 당장 살을 빼라는 재촉을 받고 다이어트 목적으로 우리 병원에 입원한 것이었다.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입원하다니 팔자도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병원의 목적은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므로 이런 요청도 쾌히 받아들인다. 그는 입원한 지 40일 만에 15kg을 줄여 80kg대의 체중으로 퇴원했다. 예비 신랑과 신부는 날씬해졌다며 크게 기뻐했다. 다이어트에 성공했으니 정말 축하할 일이다. 그런데 본인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실은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고도 비만 탓에 무척 위험한 예비 환자 상태였다. 간 기능이 약화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았으며 중성 지방도 너무 많았다. 병명을 붙이자면 간염, 만성 췌장염,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지혈증 등 얼마든지 붙일 수 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입원한 사이에 전부 정상 수치로 돌아왔다. 본인은 자신이 그렇게 위험한 상태였다는 것도, 그것이 개선되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로 그저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신이 나서 태어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바라는 의료 행위의 모습이다. 미병 상태인 사람을 병에 걸리지 않은 정상인 상태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뇌에서 엔돌핀을 분비하게 하라. 우리 병원에서는 예비 신랑을 어떻게 치료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식사와 운동, 명상이라는 세 가지 치료 방식이었다. 식사는 고단백 저칼로리식을 실천하게 하고, 운동은 근육을 키우고 지방을 태우게 했다. 명상은 본격적으로 하기는 어려우니 플러스 발상을 유도하고 명상실에 들어가 뇌파를 측정한다. 또한 동양의학의 지압을 응용한 메디컬 마사지를 적절히 사용했다. 이런 방법으로 생활습관병 당첨 확률 100%인 사람을 건강한 몸으로 돌려놓을 수 있었다. 불면증, 환청, 불행하다는 느낌으로 정신병에 걸리기 직전이었던 여성도 거의 같은 치료법으로 기운을 되찾을 수 있었다. 간 기능 장애가 있는 여성의 경우 날씬한데도 고지혈증의 지방 간인 상태였다. 근육이 극단적으로 적고 지방만 있는 마른 비만이었다. 그 여성은 4주간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간 수치와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고생하던 남성은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인슐린을 처방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먹는 약으로 대체했고, 지금은 둘 다 사용하지 않는다. 이 남성의 치료 방법도 앞서 말한 세 가지 방식이다. 사실 이런 개선 사례에는 공통된 비밀이 하나 있다. 바로 이 책의 주제이기도 한 뇌내 엔돌핀이라고 불리는 호르몬이다. 인간의 뇌에서는 몰핀과 흡사한 것이 분비되는데, 여기에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노화를 방지하며 자연 치유력을 강화하는 대단히 뛰어난 양리 효과가 있다. 나는 그 물질을 뇌내 엔돌핀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뇌뿐 아니라 몸 전체에 퍼져 모든 증상이 호전되는 효과를 보인다. 즉, 우리는 모든 약을 능가하는 우수한 제약 공장을 몸에 지니고 있는 셈이며, 나는 이 제약 공장을 능숙하게 이용한 것뿐이다. 뇌내 엔돌핀의 존재는 예전부터 알려져 있지만 진통 효과 외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인식되어 오랜 시간 무시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 결과 엄청난 효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인간은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뇌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분비된다. 이 물질은 호르몬의 일종인데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다. 자연계에 있는 독 중에서 뱀의 독 다음으로 독성이 강하다고 한다. 물론 뇌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미량이다. 하지만 항상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독으로 인해 병에 걸리고 노화가 진행되어 수명이 단축된다. 우리 병원에 온 환자들의 경우만 살펴봐도 모든 병에는 노르아드레날린이 관여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한편으로 베타 엔돌핀이라는 호르몬도 있다. 이 호르몬은 뇌 내 엔돌핀 중 가장 효과적인 물질이다. 이 두 물질 사이에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듣고 불쾌감을 느끼면 뇌내에 독성이 있는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반대로 기분이 좋아지면 베타 엔돌핀이 나온다. 노르아드레날린과 베타 엔돌핀 중 어떤 물질이 분비되는 게 좋은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아무리 불쾌한 일이 있어도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뇌에서는 몸에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 반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어도 화를 내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불쾌한 기분으로 지내면
몸에 좋지 않은 물질이 나온다. 만사를 플러스 발상으로 받아들이고 언제나 긍정적으로 살아가면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며 질병과 인연이 없는 인생을 보낼 수 있다.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맞닥뜨렸을 때 부정적인 생각만 하면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지만 그 일을 견디고 뛰어넘어 극복하면 뇌내 엔돌핀이 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성관계를 하면 쾌감을 느낀다. 운동이나 공부 또는 어떤 일을 성취할 때도 똑같은 쾌감을 느낄 수 있다. 남에게 도움을 주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하면서 심리적인 기쁨을 얻기도 한다. 어떤 일이든 마음가짐 하나로 몸이 좋아지기도 나빠지기도 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셈이다. 뇌 내 엔돌핀은 생활 습관병도 막아준다. 뇌 내 엔돌핀에는 더욱 놀라운 효과가 있다. 특히 베타 엔돌핀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만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원인인 병을 피할 수 있다니 믿기 어렵겠지만 뇌내 엔돌핀은 면역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에이즈와 같은 질병에도 저항할 수 있게 한다. 실제로 에이즈 감염자와 접촉해도 어떤 사람은 감염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무사하다. 또 감염 초기에 의사를 찾아갔다 해도 어설프게 치료를 받으면 오히려 발병 시기가 앞당겨져 결국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 그러나 죽음을 각오하고 명상이나 기공에 몰두한 결과 몇 년이 지나도 발병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뇌내 엔돌핀에 의한 면역력 향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에이즈는 누구나 걸리는 병은 아니다. 그러나 혈관 및 심장계통 질환은 생활습관 병이므로 거의 모든 사람이 걸릴 위험이 있다. 이런 병에도 뇌내 엔돌핀은 경이적인 플러스 효과를 발휘해 준다. 불행히도 우리는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에서 살고 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 계통의 독성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것도 적정량이 분비되는 동안에는 도움이 되지만 과다 분비되면 혈관이 수축된다. 혈관이 수축하면 혈압이 상승하고 혈관이 쉽게 막힌다. 뇌에 두꺼운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을 일으키고 가는 혈관이 막히면 의식이 흐려진다. 그러나 뇌내 엔돌핀은 수축된 혈관을 원 상태로 복구하여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생활습관병의 대부분이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므로 뇌내 엔돌핀을 통해 생활습관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최근 화제가 된 나쁜 산소 중에는 활성산소가 있다. 활성산소는 우리가 들이마신 산소가 체내에서 바뀌는 것과 자연계에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뉘는데 체내에 들어오면 노화 물질을 생성하거나 유전자를 손상시켜 각종 질병과 노화의 최대 원인으로 작용한다. 다만 활성산소는 달리기 등 몸이 에너지를 소비할 때 자연히 생성되는데 몸에는 산소의 독을 중화하는 기능이 갖추어져 있다. SOD, 과산화물 제거 효소라는 효소인데 이것은 체내에서 합성된다. 활성산소가 발생해도 그에 대응하는 SOD가 만들어지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뇌 발육이 멈춘 단계부터는 SOD를 생성하는 능력이 서서히 쇠퇴한다. 그리고 활성산소의 폐해가 점차 커져서 노화와 생활습관병을 촉진한다. 노르아드레날린 등 아드레날린 계통의 호르몬이 분비될 때도 활성산소가 발생하므로 뇌를 젊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이런 물질이 분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뇌세포가 젊으면 활성산소의 폐해가 적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뇌내 엔돌핀은 뇌세포의 젊음을 유지하게 하므로 이 물질이 항상 뇌에서 생성되는 삶을 살면, 즉 플러스 발상을 하면 노화와 질병의 최대 적인 활성산소를 해치울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뿐 아니라 기억력 향상과 의욕, 인내심, 창의력 발휘는 물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뇌내 엔돌핀이 관계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기능을 좋은 쪽으로 가져가는지 나쁜 쪽으로 가져가는지는 그 사람이 뇌내 엔돌핀을 얼마나 분비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는 이 책에서 지금까지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뇌내 엔돌핀이 가진 효능과 뇌내 엔돌핀을 효율적으로 분비시키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자연계에는 마약인 몰핀이 존재한다. 몰핀은 중독될 위험이 있지만 뇌내 엔돌핀은 그런 위험이 전혀 없다. 그러면서도 마약 몰핀의 5에서 6배에 달하는 효력이 있다. 일부 사람들이 법을 위반하고 폐인이 될 위험을 알면서도 마약에 손을 대는 것은 몰핀이 기분을 좋아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은 우리에게 뇌내 엔돌핀을 주셨다. 이것은 신이 내리신 계시가 아니겠는가? 유쾌하게 살아라. 유쾌하게 살면 항상 생기 넘치고 건강하며 질병과 인연을 맺지 않고 장수할 것이다. 뇌내 엔돌핀은 바르게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신이 내려주신 선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신이 주신 선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장 의학으로 증명하는 플러스 발상의 효과. 마이너스 발상은 왜 병이 되는가? 최근 플러스 발상이니 긍정적 사고니 하는 말이 자주 들린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뭐든지 긍정적으로 대하는 편이 결과가 좋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그런데 의학 분야에서도 위와 같은 말들이 거론되고 있다. 몸과 마음은 언제나 대화를 나누며 마음으로 생각한 것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닌 실제로 물질화되어 몸에 작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남에게 싫은 소리를 들어서 마음이 상했을 때 우리 몸에는 노화를 앞당기고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생성된다. 반대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젊음을 유지하고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물질이 생성된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플러스 발상을 하는 사람은 질병에 강하다. 어지간해서는 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마이너스 발상만 하는 사람은 어이없을 정도로 쉽게 병에 걸린다. 외부 환경도 같고 생활 방식도 같지만 한 사람은 건강하고 활기찬데 다른 사람은 병약하다면 100%는 아니겠지만 마음가짐의 차이가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마음가짐은 우리 몸에 어떤 물질을 만들어낼까? 우리는 그 물질을 호르몬이라 부른다. 마음가짐과 연관된 주요 호르몬으로는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엔케팔린, 베타 엔돌핀 등을 꼽을 수 있다. 화가 나거나 긴장할 때에는 뇌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 공포를 느낄 때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호르몬은 세포와 세포 사이에 정보를 전달하는 물질로서 뇌의 지시를 세포에 전한다. 예를 들어 분노라는 정보가 전달되면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우리 몸은 생기 있고 활동적으로 변한다. 그런데 노르아드레날린은 얼핏 보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질 같지만 그에 못지않은 독성도 있다. 화를 내거나 강한 스트레스를 느끼는 상태가 지속되면 노르아드레날린의 독성으로 인해 병에 걸리거나 노화가 진행되어 일찍 죽게 되는 것이다. 반면 항상 웃으며 사물을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면 뇌에서 뇌세포를 활성화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호르몬이 생성된다. 이 호르몬은 젊음을 유지하고 암세포를 해치우며 기분 좋게 만든다. 건강하게 인생을 즐기며 암이나 생활습관병에 걸리지 않고 장수하고 싶다면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 방식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이 호르몬이 바로 뇌내 엔돌핀이다. 물질 구조식이 마약인 몰핀과 비슷하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 하지만 마약인 몰핀은 의존성과 부작용이 심각하지만 뇌내 엔돌핀은 그런 염려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인간에게 쾌감을 주는 호르몬에는 20여 종이 있다. 작용 방식과 각 약의 차이는 있어도 양리작용은 거의 같으므로 이 책에서는 이러한 쾌락 호르몬을 통틀어 뇌내 엔돌핀이라고 부르겠다. 다양한 뇌내 엔돌핀 가운데 가장 강력한 쾌락 호르몬 물질은 베타 엔돌핀으로 그 효력은 마약인 몰핀의 무려 5, 6배에 달한다. 이렇게 강력한 쾌감 물질이 우리 몸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신이 우리 인간에게 즐겁게 살라는 계시를 내린 것과 같다. 인간은 종종 나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실행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라도 내가 이득을 봐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한몫 두둑이 챙겼다고 하자. 또는 지위나 명예를 얻었다고 하자. 소망이 이루어졌으니 그 사람은 당연히 기분이 좋을 것이다. 기분이 좋으면 뇌내 엔돌핀이 분비된다. 그러나 그런 종류의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한다. 반드시 어딘가에서 일을 그르치게 된다.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 남들에게 원한을 사는 일을 하면 결국 뇌는 그 사람을 파멸의 길로 이끌게 한다. 나는 이렇게 해석한다. 신이 올바르다고 여기는 삶을 사는 사람만을 살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최대한 말살하는 메커니즘이 유전자라는 형태로 우리 몸에 남아있는 것이라고 말이다. 인간의 뇌에는 선조의 기억도 입력되어 있으므로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을까?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긴장한 상태에서 일하면 스트레스를 받기 쉽다. 이것은 병의 원인이 된다. 암도 그렇다. 쥐를 이용해 암 발병을 연구한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 그 데이터를 보면 스트레스의 강도에 따라 암 발병률이 확연히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발암 물질에 의해 암에 걸릴 확률은 10%지만 그때 어떤 종류의 스트레스가 겹치면 암 발병률이 50%로 훌쩍 뛰어올랐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보통 사람이라면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에도 동요하지 않고 뇌내 엔돌핀을 분비시킬 수 있다. 뇌내 엔돌핀의 작용으로 암에 걸릴 확률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쉽게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곧 다른 병도 잘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대사장애로 인한 생활습관병은 혈액이 막지 않아서 발생한다. 그런데 뇌내 엔돌핀에는 혈액을 맑게 하는 힘이 있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류를 막는다. 이 물리적 변화 자체도 좋지 않을 뿐더러 그 뒤 발생하는 대량의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손상하거나 과산화 지질이라는 노화물질을 생성해서 생활습관병에 걸릴 위험을 증폭시킨다.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또 다른 원인은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으로 인해 혈관이 막히는 경우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물리적 요인보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대부분의 생활습관병 계통 질환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긴장해야 할 때가 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는 상태가 되면 누구에게나 아드레날린 계통의 호르몬이 분비된다. 적정량이 분비될 때는 이 호르몬이 도움이 되지만 한도를 넘으면 득보다 실이 많아진다. 혈압이 상승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람이 죽어갈 때 의사가 심장에 노르아드레날린을 주입하면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진 혈압이 순간적으로 상승한다. 응급 상황에서는 이런 성질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평소에 그런 식으로 혈압을 올리면 당연히 건강에 좋지 않다.
혈압이 상승하면 혈류가 악화된다. 뇌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맑은 혈액을 타고 산소와 에너지 물질이 각 세포에 전달되어야 한다. 혈류가 나쁘다는 말은 산소와 에너지 운반이 정체된다는 뜻이므로 혈관이 수축하거나 막혀서 혈압이 높아질수록 몸 상태가 악화된다. 예를 들어 산소가 운반되지 않으면 혈액 성분의 일종인 혈소판이 망가진다. 망가진 혈소판은 혈전이라는 덩어리로 변한다. 이 덩어리가 혈관이 막히게 하는데 일조한다. 뇌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혈관 수축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혈관 수축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에 있으며 이 호르몬의 분비는 마음가짐과 감정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니 플러스 발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회사에서 상사의 질책을 받아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하던 일이 잘 안 되어 의기소침해진다. 아내와 다투어서 욱한다. 자녀의 성적표를 보니 어처구니가 없다. 모두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을 만한 상황이다. 이 일들을 마이너스 발상으로만 받아들이면 노르아드레날린이 계속 방출된다. 하루 중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시간은 15에서 16시간 정도인데 그 시간 내내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물질이 분비된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 혈압이 점점 상승하여 혈관이 막히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뇌뿐 아니라 모든 장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므로 생활습관병에 걸릴 위험이 커지고 노화가 앞당겨진다. 그렇다면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 뇌를 잘 활용해야 한다. 무슨 일이든지 한번 경험한 일은 전부 뇌에 축적된다. 시간이 흐른 뒤 같은 경험을 하면 뇌는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서 과거와 같은 대응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회사원이 사장님이 부르십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자. 예전에 사장에게 호되게 꾸지람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도 깨지겠군 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칭찬받을 거야 라고 좋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아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건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불길한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노르아드레날린이 폭발적으로 분출된다. 이때는 무조건 역발상을 해야 한다. 일단 다음에는 나도 칭찬받아야지 하고 생각해보자. 그 순간 쾌감 호르몬이 나와 불쾌한 생각을 중화해준다. 그러면 수축했던 혈관이 원 상태로 돌아가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기 시작한다. 물론 실제로는 사장실에 불려가서 또 질책을 받을 수도 있다. 그때는 사장이 꾸짖는 것은 자신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니 감사할 일이라고 플러스 발상으로 생각하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은 무시할 뿐 아무도 꾸짖지 않는다. 생각하는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뇌내 엔돌핀을 분출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거리를 걷다가 개를 보았다고 하자. 개를 좋아하거나 키우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절로 개에게 눈길이 가고 다가가 쓰다듬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뇌내 엔돌핀이 활성화된다. 반대로 과거에 개에게 물린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극도로 경계하는 마음이 들고 교감신경이 최고로 활성화되면서 뇌하 수체가 면역계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방출한다. 그러면 심박수가 올라가고 동공이 확장되며 더 많은 공기를 흡입하기 위해 기관지가 확장된다. 또 공격과 도피 태세를 갖추기 위해 혈액이 근육으로 흘러가고 아드레날린 계통의 호르몬이 대량으로 혈액에 투입된다. 이렇게 같은 자극, 즉 같은 개를 봐도 개에 대한 그 사람의 기억이나 경험이 다르면 전혀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어 정반대의 반응이 나타난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과거의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개는 얌전한 동물이며 결코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생각을 뇌에 반복적으로 주입하면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발생한 사실보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불쾌한 현상도 의식적으로 플러스 발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하면 몸과 마음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반응하게 된다. 이상 책 읽는 배짱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